광주FC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전용 연습 경기장이 공사를 마치고 최근 문을 열었는데요. 한 달여 만에 잔디가 말라 비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앞두고 있는데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한 걸음 더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광주FC 전용 연습 경기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세금 30억 원을 들여 천연 잔디를 깔고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전용 연습 경기장은 감독과 선수들의 오랜 소원이었습니다. 훈련장이 없어서 목포 아니면 나주 계속 떠들이 생활을 했었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달이 지난 지금 경기장 상태는 엉망입니다. 바닥 곳곳이 파여 있고 잔디들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경기장 문을 연 지 한 달여 만에 잔디가 상했는데 아직까지 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경기장 중앙 미드필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잔디가 모두 괴사해 사실상 맨바닥이나 다름없습니다. 선수들 못지않게 광주FC 전용 연습 경기장을 바라온 팬들도 관리를 엉망으로 한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팬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이들 안타까워하시고 프로 축구단에 맞지 않는 좀 인프라가 좀 되어 있지 않나. 경기장을 관리하는 광주FC 측은 한 달이 지나도록 잔디 괴사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잔디 공사가 잘못된 건지 관리를 못해서 잔디가 상한 건지 아직은 파악 중이라며 날씨가 더운 데다 선수들이 경기장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 잔디가 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선수들이 훈련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자 보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FC는 이번 달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일본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차전을 갖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돌풍을 일으키며 처음으로 아시아 무대에 서게 된 광주FC. 선수와 팬들의 기대 속에 탄생한 전용 연습 경기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선수들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폭염 속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청년이 제때 도움받지 못해 숨진 안타까운 사고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3주가 지나도록 누구의 책임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고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며 유족들이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성의 한 중학교에서 에어컨 설치를 하다 온열 질환으로 숨진 28살 양모 씨가 쓰러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밖으로 나온 양 씨가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비틀댑니다. 현장 팀장과 동료 직원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119 신고는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족들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양 씨는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안치실에 있는 우리 아들 앞에서 제발 무릎 꿇고 사죄한다고 한 사람이라도 와서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유족과 노동단체들은 광주지방노동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원청인 삼성전자, 하청을 받은 에어컨 설치업체, 구매 계약을 맺은 교육청까지 양 씨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하청업체에 작업을 맡기는 게 아니라 안전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안전한 현장이 되는지 관리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계약 형태와 작업 형태를 우선적으로 따져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구매 계약을 맺은 교육청이 도급인으로 인정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켜야 할 기준들이 늘어나지만 발주자면 책임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매 계약이 그 명칭하고 상관없이 우리 산안법에 따른 도급인가 아닌가 그것을 먼저 또 파악을 해야 되고 설치 업무를 도급으로 준 삼성전자도 하청업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 소재를 더 따지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사를 주도했는지, 어느 장소에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등의 작업 형태를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직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삼성전자와 에어컨 설치업체, 교육청 모두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청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적인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서라기보단
경찰도 양 씨의 죽음에 에어컨 설치업체 측에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 규명해달라는 유족의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던 조선대병원 노조가 병원 측과 조정안에 합의하면서 6일 만에 파업을 종료했습니다. 조선대병원 등에 따르면 병원과 노조 측은 오늘 9월 1일부터 임금 2.5% 인상, 직급보조비 인상 등에 합의하면서 임단협 교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은 내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며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목포 시내 한 야산이 하루아침에 민둥산으로 변해 민원이 잇따랐는데요. 알고 보니 땅 주인이 지자체 허가 없이 임의로 개발한 데다 시 소유의 산지까지 무단 훼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창한 숲이 우거진 목포의 한 야산. 산 한가운데가 무언가에 뜯긴 듯 뻥 뚫려 있습니다. 2,900여 제곱미터 땅이 황량하게 변했습니다. 나무는 베어지고 토사와 암벽이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동네 야산을 지난달부터 누군가 중장비를 동원해 공사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산림 훼손은 물론 토사 유실로 인한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다. 자연환경 훼손하고 낭개발하고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공격 축제 쌓이면 안 무너지겠냔 말이에요. 알고 보니 해당 공사를 벌인 건 지난달 이 땅을 사들인 땅 주인. 농사를 짓기 위해 벌목하고 토지를 가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도 알고 이제 그 생각 별로 없이 농기니까 내가 밭을 읽으려고 한 게 높은 게 좀 긁었어요. 묵은 밭을 정리해서 밭으로만 쓰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해당 땅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으로 등록된 필지로 현행법상 농지 사용 목적으로 개발하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상 위험 요소가 있으면 지자체가 안전조치를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 절차를 밟으며 사고와 난개발을 막는 겁니다. 문제는 이 땅 주인이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무작정 공사를 시작했다는 점. 자기 땅에서 공사하기 위해 그 진입로에 있는 목포시 소유 임야까지 훼손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달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당일 현장 점검을 통해 공사 중지 명령을, 이후 2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단으로 점유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콘크리트 포장 자체도 국토법을 위반한 겁니다. 9월 20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행정명령을 지금 내린 상태입니다. 목포시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땅 주인 역시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제기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섬진강을 가로지르는 광양 짚라인 설치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지난 2021년 공사를 맡은 업체 서류 문제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안전검사와 위탁업체 선정 등 남은 절차가 잘 마무리되면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광양 망덕포구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면 나오는 짚라인 탑승대입니다. 이순신 대교 너머 여수부터 하동과 남해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망덕산에서 출발해 섬진강을 가로질러 배알도까지 이어지는 짚라인은 오는 11월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길이 898m, 높이 80m로 최대 시속은 70km에 이릅니다. 2019년에 착공한 짚라인 공사는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처음 공사를 맡은 업체의 서류 문제에 따른 계약 해지로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고 다시 새 업체를 찾아 설치를 완료하기까지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며 하루빨리 운영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망동 전체를 봐서는 낫겠죠. 괜찮겠지. 아무래도 또 짚라인이 그거 되고 하면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섬진강을 주축으로 한 광양시의 관광 개발 사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배알도 야간 경관에 추가 예산을 투입하고 짚라인 도착지 주변으로 100면의 캠핑장을 조성하는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까지 4-5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험과 쉼 그리고 인문이 함께하는 섬진강권 관광의 킬러 콘텐츠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섬진강의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남해안 남중권의 관광 중심지로 광양시는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검사를 거친 뒤 위탁사 선정 등의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광주시가 공항 이전의 골든타임을 올해 말까지로 보고 해법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국회에서 대구시와 함께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군공항 이전 대책을 논의한 데 이어 오는 6일에는 광주시청에서 광주 전남 국회의원과 상공인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무안군 9개 읍면의 마을회관과 시장 등지를 순회하며 군공항 이전 지원 사업과 소음 대책 등에 대해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에 비해 광주와 전남 모두 2.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물가 상승률은 6월 이후 석 달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2021년 3월에 2%를 기록한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전남은 1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정부가 17년 전 물가를 기준으로 5.18 8차 보상에 따른 해직자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1980년 해직된 언론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5.18 당시 신군부의 탄압에 맞서다 해직된 언론인들로 구성된 80년 해직 언론인 협의회는 2007년에 제정된 민주화보상법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표를 보상심의에 적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물가 상승을 충실히 반영한 기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